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4월 북콘 오프닝 공연 윗공화공 참여했고요. 저는 노래하는 경원, 저는 밀키웨이입니다. 네, 피아노로는 싱어송라이터 달지은 님이시고요. 오늘은 오프닝 공연 2곡 준비했는데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첫 곡도 약간 이렇게 봄봄한 노래였는데 두 번째 곡도 이제 짧은 봄, 얼른 즐겨보고자 봄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유의 블루밍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나의 속마음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아니 바쁘지 않아 나 때문에 나나 잠들어 있지 않아 있었냐냐냐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중 우리의 네모카는 bloom 엄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해 잘 것 같아 오직들만의 비밀의 정원 I feel blue 너에게 한 송이를 더 보내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은이 That's me 어쩜 이 관계의 클라이맥스 이 막으로 넘어가겐 지금이 그 타임은 같은 맘인 걸 알아 Realize 말을 고르지 마라 Just reply 조금 장난스러운 나의 은유에 네 해석이 궁금해 우리의 색은 gray and blue 엄지손가락으로 말풍선을 띄워 금세 붙일 것 같아 흡입감 빠져 어지러워 I feel blue I feel 너에게 가득히 채워 띄어쓰기 없이 보낼게 사랑인 것 같아 100만 송이 장미꽃을 나랑 피워볼래 꽃잎의 색은 우리 맘 가는 대로 칠해 시들 때도 예쁘게 우리의 네모카는 bloom 장미꽃을 피워 향해 잘 것 같아 둘만의 비밀의 정원 Feel 너에게 한 송이를 더 보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네, 오늘의 MC 박재인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라는
이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뮤직북콘으로 이제 봄을 소개하는 어떤 선물과 함께 북콘서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되게 뜻깊게 생각하는 게요. 오늘의 이 행사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꿈을 이루는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그럼 너는 어떤 것을 목표하고 싶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는 나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로서 이제 저를 브랜딩하고 싶고 또 하나는 K북의 어떤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저를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행사가 되게 뜻깊게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 유튜브 클립에 제목에도 적혀 있듯이 오늘이 2022년 도서관 주간 및 세계의 책의 날 행사라는 것에 이제 주제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되게 중요한 어떤 행사의 일부에 저라는 사람이 초대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우리 그 최현준 사서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한 33명 정도 같이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의 댓글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품이 있거든요. 준비된 경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 책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은 너무 궁금하다 하면서 Q&A를 남겨주시면 그중에 사연을 채택해서 저희가 선물을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코커님부터 나는 나무야 그리고 가고빠님 그리고 최현준 사선님도 다 듣고 계시고요. 유혜련님도 듣고 계시고 리라님도 계신데요. 앞으로도 계속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원래 이 북콘서트를 할 때는 제가 MC를 하고 항상 여기에 저자님을 모셨었는데 오늘은 제가 MC이자 저자를 둘 다 하게 돼가지고요. 오늘은 조금 형식을 바꿔서 하기로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책에 있는 어떤 내용의 일부를 나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또 우리 팀의 아티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또 Q&A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약간 예전에 보셨던 톡투유에서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뮤직북콘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혹시 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책에 이제 첫 장에 나오는 글귀와 함께 제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장에 당신은 어떤 인플루언서를 꿈꾸는가라는 파트의 이름을 정하면서 명언을 한 줄 넣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전화기를 발명한 그 벨이 한 말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우리가 그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목표 설정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퍼스널 브랜딩의 어떤 컨설팅이나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다 저마다 달라요. 근데 그 저마다 다른 목표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주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어떤 하우투를 설계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딱 그거였어요.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SNS를 하고 싶고 또 어떤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고 어떤 대표성을 지니고 싶느냐 이런 얘기를 여쭤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윗공화공 같은 경우도 저희 온앤오프 뮤직북콘과 함께 데뷔를 한 그룹이에요. 실제로 저도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게 윗공화공이라는 팀을 저희가 결성을 해서 이제 DM 엔터테인먼트와 사람북닷컴이 온앤오프 뮤직북콘이라는 새로운 컨셉의 북콘서트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 회사의 어떤 브랜드의 목표는 뭐였냐면 K북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 그래서 북 마케팅이나 저자의 브랜딩 이런 쪽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 사람북닷컴을 찾아와라. 이런 게 저희의 브랜딩의 목표였고요. 이제 D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곳의 목표는 뭐냐면 본인들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자신들의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티스트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브랜딩되고 그리고 그들의 아티스트 명이 온라인에 잘 배포되어서 사람들이 잘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저희의 목표는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브랜드라는 온앤오프 뮤직부콘이라는 것에서 이제 같이 통합이 되어서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 윗공화공 잠깐 인터뷰 잠깐 받아볼 건데 저 말고 이제 우리 경원 씨 카메라로 살짝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자, 우리 경원 씨한테 질문 드리는데 네. 사실 우리 그 북콘서트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좀 지났죠? 네. 그쵸. 어느새. 그쵸. 벌써 1년이 좀 지났는데 사실 저희가 함께 데뷔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작년 4월 정도로 데뷔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사실 공연에 대한 누적을 콘텐츠로서 정말 많이 해왔어요. 맞아.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제인 대표님께서 블로그도 활발하게 운영하시고 또 이제 온앤오프 뮤직부콘 보신 분들이 많이 블로그에도 글을 올려주시고 여기저기 후기를 남겨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데이터로 잘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윗공화공을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나 어디에 뭐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자료가 쭉 뜨는 게 거의 다 부콘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효과를 크게 느꼈습니다. 네, 이제 카메라 저 좀 잡아주시고요. 실제로 윗공화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데이터 쌓기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잠깐 네이버를 켜가지고 윗공화공이라고 검색해보고 검색 결과를 보시면 아마 바로 뚜렷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티스트의 어떤 브랜딩과 이 아티스트를 검색할 때 이렇게 공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 그 DM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이었고 그걸 위해서 저희는 북콘서트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꾸준히 컨텐츠를 쌓아가면서 노력하면서 그거를 온라인 안에 데이터로 계속 쌓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가 모여가면서 실제로 누가 윗공화공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이제 뭔가 행사에 우리 가수 좀 써주세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윗공화공이 누군데? 그러면 딱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윗공화공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SNS에서의 브랜딩이라는 건요, 사실은 그 검색에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포커스를 뒀던 것이 그런 어떤 검색 기반의 내가 검색했을 때 이 정도로 공연의 누적 횟수가 많고 이 정도로 공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거에 만족한 사람들의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타인의 후기들이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됐던 거죠. 이런 게 퍼스널 브랜딩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다시 여쭤본다면 제가 책 속에 있는 문구를 하나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우리 달지은 님이 또 낭독에 또 멋진 피아노를 또 얹어주실 겁니다. SNS를 하면서 목적이 있다는 것이 상업적이거나 속물이거나 계산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손실이다. 지금까지 이유 없이 팔로워 숫자만 늘려오거나 재미와 취미로만 사용하던 킬링타임용 SNS로 만족한다면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SNS가 나의 영향력을 늘려주고 미래를 준비해주고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다시 생각해보자. 나는 무엇을 위해 SNS를 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첫 장에 나왔던 제가 쓴 글귀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SNS를 하는 것 자체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SNS를 하는가 이런 목표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뚜렷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부터가 바로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이자 그런 출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다음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는 먼저 약간 글귀를 읽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가진 재능을 세상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믿고 주위에서 나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개척해 나가는 멘토를 찾아 그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수익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자. 그러다 보면 당신의 통장은 텅 빈 통장이 아닌 묵직하고 통통한 통장이 될 것이다.
남들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물론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역시나 된다고 믿고 방법을 찾자.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어떤 자기 확신에 대한 문구였는데요. 사실은 브랜딩을 제가 컨설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거의 어떤 컨설팅에 되게 많은 부분의 시간 할애를 동기부여하는 데 되게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했는데 나 진짜 이거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게 내가 자격이 될까요? 이런 식의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제가 강의를 처음 했을 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카메라고 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이건 팩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의 어떤 과거를 추적해서 제 초등학교, 중학교 앨범을 찾으실 수 있다면 팩트 체크가 되는 일인데요. 제가 졸업 앨범을 찍을 때마다 울었어요. 근데 왜 울었느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졸업사진을. 그러면 제 친구들이 이제 옆에 쭉 줄을 서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을 저기서부터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는 여기 앞에 있고. 그러면 저는 제가 사진 찍히는 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저를 심각하게 긴장하게 만들어서 얼굴에 막 경련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경련 나는 게 멈추질 않으니까 제가 너무 당황하고 이제 어려워서 친구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그 정도로 제가 심각한 발표 불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 있는 모습이 어색하진 않으시죠? 그리고 말을 아주 못하진 않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후천적으로 타고난 거고 저는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도 청심환을 먹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쫄보 중에 쫄보였지만 후천적으로 제가 원하는 목표를 만들었고 그럼 이 목표를 원한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걸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실행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실행을 했느냐?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저한테 프로페셔널이 아닌데 저한테 누가 강의를 주고 누가 저한테 MC 자리를 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무료로 열심히 강의를 다니면서 저의 자리를 만들어 갔고 그리고 무료로 행사를 만들고 제가 자체적으로 제 돈을 투자해서 어떤 행사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런 북콘서트를 해왔었어요. 제가 북콘서트를 한 9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9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할 때는 처음에 이제 그 게스트를 모셔놓고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도저히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그때 당시에는 생방도 아니었고 녹방이었어요. 녹화 방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제가 긴장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시작이라는 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정했어요. 내가 처음이고 시작인데 못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 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처음이니까 계속 못해도 돼 이런 생각은 아니죠. 못해서 당연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한 것이 있으니까 그럼 그 목표한 것을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내가 원하는 모습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제가 직접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게 저의 어떤 브랜딩의 되게 노하우였고 기획을 했던 그런 저의 어떤 시스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드리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얘기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되게 짧은 글귀입니다. 모두에게 유명해질 필요는 없다. 내가 속한 카테고리에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만큼 딱 그 정도면 적당하다. 제가 책에다 쓴 말인데요. 우리가 사실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하실 때 목표 설정을 할 때 목표 설정에 대해서 너무나 거대한 목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꿈은 큰 게 좋죠. 하지만 우리가 단계별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처음에 뭔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저는 잘 될 거라는 기대심을 버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 뮤직북콘 같은 것도 지금 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전 아직도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목표를 너무 크게 둬서 내 스스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책을 관심 있어 하고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저자들이 자신을 브랜딩하거나 마케팅하고 싶어하는 그들 사이에서만 저희 뮤직북콘이 유명해져도 된다. 우리가 모든 대중을 목표로 유명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연예인이나 셀럽이 돼야겠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요. 요즘은요. 나와 관련된 어떤 분야 안에 1000명만 있어도 먹고 산다고 해요. 네.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개념 중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000명 정도의 어떤 자신을 팔로워하는 찐팬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어떤 이론인데요. 저는 이 책에서 작은 영향력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소제목을 썼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그 고양이 용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명해지면 돼요. 저는 저자예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유명해지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트로트 가수예요. 그러면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명해지면 돼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우리의 타겟과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모든 대중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 싸움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진짜 하거든요. 근데 숫자 싸움이 뭐냐?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제 블로그를 와보시면요. 제 블로그가 한 평균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5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 저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 강사로 10년을 활동했고요. 블로그 책을 벌써 한 3권 정도 또 저수를 했었고 블로그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블로그 컨설팅이나 그런 수강을 하셨었고 그래서 와 블로그 쪽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 블로그는 500명, 1000명밖에 안 들어오지? 라고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의 영향력이 그 정도가 그 되게 큰 축에 끼는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책이라는 어떤 도서 카테고리로 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도서 카테고리에서의 엄청난 인플루언서라고 해봤자 그 일방문자 수가 몇십만 명씩 들어오는 블로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카테고리의 크기가 있고 그 크기 안에서의 내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무조건 유명해지고 무조건 사람이 많고 숫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영향력이 돈으로 연결되는 것에 직결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목표를 두고 타겟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우선 듣고요. 이제 노래를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번 노래는 너에게라는 곡이에요. 네, 너에게라는 곡인데 여러분들 김광석 씨 되게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곡을 좀 들려드릴 분의 자기소개를 좀 듣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곡에 대한 제가 왜 이 노래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사연을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로트 가수 각오빠의 공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와 트로트의 만남, 각이 멋진 남자, 각이 살아있는 남자, 트로트 가수 각오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너에게란 노래를 이제 북콘서트이기 때문에 약간 가사 자체가 살짝 시적인 느낌이라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온 마음 다해서 한번 불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늘이
적이 있을까? 조각 구름과 빛나는 별들이 끝없이 펼쳐 있는, 언제든 그 문은 열려 있고 그 향기는 널 부르고 있음을 넌 듣고 있는지. 나의 정원을 본 적이 있을까? 국화와 장미 예쁜 사루비아가 끝없이 피어있는, 언제든 그 문은 열려 있고 그 향기는 널 부르고 있음을 넌 알고 있는지. 나의 어릴 적 내 꿈만큼이나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라. 내가 그것들과 손잡고 고요한 달빛으로 내게 오면 내 여린 마음으로 피워낸 나의 사랑을 너에게 꺾어줄게. 나의 어릴 적 내 꿈만큼이나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랑. 내가 그것들과 손잡고 고요한 달빛으로 내게 오면 내 여린 마음으로 피워낸 나의 사랑을 너에게 꺾어줄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너에게라는 곡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제가 이 너에게라는 노래는 사실은 사랑 고백하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저는 이 너에게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정서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정서를 느꼈냐면, 이 너에게라는 곡을 쓸 때 이 김광석이라는 분이 이 안에서 넣었던 어떤 단어들을 보면 나의 하늘, 조각구름, 빛나는 별, 그리고 나의 정원, 국화 장미, 예쁜 사루비아,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노래를 전달할 때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예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을 이 가사 속에 다 넣어서 전달하려고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브랜딩에서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는지 제 책을 통해서 좀 연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책 속에 이런 얘기를 쓴 게 있습니다. 나만의 멘탈 회복 프로그램을 찾아라 라고 썼는데요.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내가 나를 지키는 일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나의 영향력을 지키는 것이다. 건강한 에너지를 유지하자. 요즘 유독 일이 잘 안 된다면, 사람들의 연락이 줄어들었다면 반드시 내 에너지의 상태에 대해 점검해보자.
그리고 현재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지 한 발자국 벗어나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우리는 항상 몸이 주는 신호에 민감해져야 한다. 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건강과 에너지의 평균을 유지하자.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노래를 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것들을 이 노래 속에 넣었고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불러준 누군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이 노래를 들을 때 느끼는 그 정서도 아마 되게 행복해지고 아름답게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갖추고 자신의 브랜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지키느냐? 나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에서 에너지 관리가 저는 정말 많은 걸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함과 내 정신적인 에너지의 건강함, 신체의 건강함도 진짜 중요해요.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잠이 부족하고 이러면 짜증이 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못되게 대하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나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신 상태에서도 나빠지면 건강이 되려 헤쳐지기도 합니다. 둘은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너에게라는 곡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행복하다고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 나에게 장치로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치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저는 향수를 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꽃향기들이 있는데 제가 쓰는 향수를 항상 기분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의 향을 써요. 그 3가지의 향수를 기분에 따라서 써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감성이야 하면 이 향수를 뿌리고 나가고 또 저런 감성일 땐 뿌리고 나가고 그러면 그 향기가 나한테 계속 나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치도 있고 또 하나는 저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장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밖에서 여러 번 얘기를 안 했던 거라 들으면 되게 여러분들이 신기하실 텐데 저한테는 되게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일을 앞두면 저는 꼭 하는 징크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양치질입니다. 아마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뭔가 행사를 하거나 뭔가 뭐 강의를 하거나 되게 긴박한 상황에서 5분이 남겨 있을 때도 제가 화장실을 가면 뭐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양치질을 하러 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양치질을 하는 것이 저한테 자신감을 생기게 해주는 어떤 저의 징크스이자 저의 그 장치이거든요. 그래서 양치질을 딱 하면 그때 무대에 딱 섰을 때 우선은 기분이 상쾌하면서 자신감이 딱 생겨요. 그래서 오늘 나는 나의 준비가 다 되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나를 잘 알고 나만의 어떤 장치를 생각해서 그걸 하나의 징크스처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물론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내가 양치를 못하고서 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 말고 좀 쉬운 것 중에 자기만의 어떤 그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또 노래를 또 들려주셨는데 우리 각 오빠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 우선은 우리 공연을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되게 긴장되고 남 앞에서 나를 보여주고 그런 게 되게 항상 긴장되고 두렵고 이런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자기만의 좀 그런 자기 관리 노하우라든지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아까 우리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저자님. 이런 게 없을게. 노래나 부를 줄 알았지. 참말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저자님 얘기를 아까 듣다 보니 그 자신만의 어떤 뭔가의 포인트를 잡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 각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별명이 각수였습니다. 육각수. 네, 그 가수 육각수 아니고 제 얼굴의 각 때문에 육각수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때 제가 그 각이 너무 싫어서 진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친구들이랑 싸우고 어디 숨고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각이라는 이 포인트를 조금 다른 사람은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이렇게 저처럼 도드라진 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서
제가 이걸 조금 약간 특화를 시켜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육각수의 육을 뺀 이유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육각수 가수가 나오면서 육을 뺐고요. 그래서 각수라는 별명으로 살다가 나중에 각수보단 조금 더 높은 닉네임이 좋겠다 싶어서 각사마로 살게 되고, 그래서 각사마로 살다 보니까 좀 뭔가 캐릭터가 진짜 확실히 잡히는 것 같아서 각하면 저 이렇게 해서 트로트의 민족이라는 오디션에 나가게 되고, 거기에선 사마라는 단어가 일본어라기 때문에 닉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오빠라는 별명으로, 그래서 각 오빠로 제가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고, 각하면 무조건 제가, 그리고 노래 자체도 각 오빠라는 노래, 그리고 될각이다. 무조건 각하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하면 각 오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제 각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각이 저한테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약간 동문서답을 해주시긴 죄송합니다. 뭔 말하는 거예요, 나? 질문은 좀 다른 거긴 했는데 또 네.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퍼스널 브랜딩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잡아주셨거든요. 어떤 거냐면, 네, 제가 그 각오빠라는 브랜드를 하면서 제가 되게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하면 자기가 떠오르게 해놨어. 네. 그게 바로 대표성이에요, 퍼스널 브랜딩에서. 근데 심지어 트로트의 민족에서는 최전설 씨랑 1라운드에 붙었는데, 모든 트로트 가수가 나온 중에 혼자 헬스 트레이너로 이제 네, 오디션에 그쵸. 나갔는데, 운동선수. 거기에서 1차전에 같이 붙은 어떤 활동력이 그래도 되게 높았던, 노래를 정말 잘하셨던 가수분하고 붙었는데, 그분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떨어진 거죠. 각오빠가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우승 후보였죠. 그분. 그쵸. 네. 그랬는데 심지어 그분이 각오빠한테 노래를 선물해 줬어요. 맞아요. 각오빠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경쟁자를 그 비전이 있는 경쟁자로 본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내가 노래 만들어주면 이 사람 뭐라도 되겠다라는 그런 몇 대 생각. 몇 확실하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퍼스널 브랜딩적인 측면에서 아까 남들은 다 이런 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게 단점이라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퍼스널 브랜딩에선 중요한 거는 남과 다른 나의 특성이거든요. 네. 남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 똑같은 것 사이에서 나를 어필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남들이 잘 안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건 되게 독보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설계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단점과 장점을 모두 통틀어서 자신이 남과 다른 특성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방하는 사람 생각해 볼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람들은 사실 소식하는 민족이잖아요. 저희 집도 되게 소식하는 집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 많이 먹나요? 지금 옆에서 의아한 표정? 저희 집만 소식하나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먹방 하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대식가들이 먹방을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방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나오기 이전에 많이 먹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린 뭐라고 했냐면, 쟤는 진짜 미련하게 많이 먹는다. 저렇게 먹어가지고 쟤는 먹는 걸로 무슨 끝장을 본다. 그러면서 되게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잘 먹는 사람이 살까지 쪘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욕먹는, 놀림 대상의 되게 치명적인 것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남들보다 많이 먹고 잘 먹는 게 그들의 특성이 돼서 그게 브랜딩이 되고, 그게 그 사람들을 밥 먹고 살게, 돈 벌어 먹고 살게 만드는 자신의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각오빠가 얘기해줬듯이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노래 한 곡을 하나 더 청해 보려고 하는데, 네, 이번 곡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노래는 이젠 나만 믿어요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역시 첫 번째 곡과 비슷한 점은 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간 프로포즈 같은 느낌의 불러주는 노래인데, 아까의 노래는 시적인 부분이었다면 지금의 노래는 되게 직접적으로 사랑 고백을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 한번 여러분들한테 사랑 고백하듯이 불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받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간 태국 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준 거야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다신 누구 앞에서도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내가 보지 못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 이제 울지 마요 좋을 땐 밤새도록 맘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젠 나만 믿어요 와, 너무 좋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곡이었는데요. 제가 이 곡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과 박재인이 하는 이야기를 좀 믿고 가셔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퍼스널 브랜딩에 정말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 전달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뭔가 브랜딩을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 없던 독창적인 브랜드 키워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인지하기 쉬우며 자주 사용되고 언급되는 고객의 사용 언어를 활용해 마케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글이 발견될 테니 말이다. 특정 분야에서 나를 확실히 인지시키고 싶다면 관련 분야에서 최고를 찾아 그보다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들의 채널을 즐겨찾기로 팔로우하고
그 분야의 이슈가 되는 콘텐츠를 눈여겨보며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자. 그리고 그 분야를 다룬 영상이나 매거진 등을 구독하여 업데이트되는 이슈에 맞춰 나의 경험과 전문성을 더한 콘텐츠를 발행하자 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나만의 그 사용 언어, 그러니까 나만의 사용 언어가 아니라 고객의 사용 언어를 찾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브랜딩을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나는 이 부분을 되게 잘 알고 내가 이 부분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바이럴을 하는 거예요. 콘텐츠를 작성하고 글을 쓰고. 근데 고객들은 그런 전문 용어도 고급 용어도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객들이 사용하는, 나의 타겟이 되는 분들이 사용하는 사용 언어를 발견해서 그걸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분야 안에서의 인지를 만들고 그게 지속 반복적으로 누적되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를 찾아서 이제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따라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게. 네.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최고를 찾아서 그보다 더 잘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시작부터 최고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게 돼야 됩니다. 왜냐? 이 퍼스널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로 대표가 되고 싶다. 그러면 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최선의 방법은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곡을 하나 더 들려드릴 건데요. 이번에는요, 될각이다라는 곡이에요. 사실 제가 이 될각이다라는 곡은요, 저희 회사에서 그 제작한 그런 트로트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하게도 저는 단 한 번도 음악 쪽이나 무슨 앨범 쪽으로 홍보가 필요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저도 사집 가수이기도 해요. 제가 노래를 만들고 제작하긴 했지만 저는 노래를 라이브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노래 못하는 가수이고 하나의 저희 퍼스널 브랜딩의 축으로서 도구로서 노래를 활용했던 거지 실제로 가수나 이런 어떤 매니지먼트 영역에 뛰어든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트로트 가수를 매니지먼트하고 뭐 퍼스널 브랜딩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의아해 하실 텐데 이 될각이다를 듣고 그 사연을 한번 얘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갈까요? 화이팅! 야, 완전 될각, 될각, 될각이다. 진짜 될각, 될각, 될각이다. 세상이 뭐래도 될각, 빛나는 미래도 될각. 이제는 발 뻗고 웃을 거야. 나는 다 될각이야. 오늘의 운세도 될각, 내일의 성공도 될각. 될각이다, 될각이야. 어쨌든 될각이다. 하나도 안 될 게 없어. 오빠만 믿고 따라와. 느낌 왔어, 촉이 왔어. 뭐래도 될 거야. 야, 완전 될각, 될각, 될각이다. 확실히 느낌이 달라. 진짜 될각, 될각, 될각이다. 멋지게 올라가. 야, 완전 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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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각이다. 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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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각이다. 그 누가 뭐라던 될각이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우리 또 코로나가 다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었다면 지금 제 노래 들으면서 열심히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될각이다. 이제 한번 불러볼게요. 화이팅! 오늘은 뭘 해도 될각, 뭐든지 뜻대로 될각. 걱정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될각이야. 시계는 바쁘게 째깍. 열심히 산다면 될각. 될각이다, 될각이야. 어쨌든 될각이다.
해도 안 될 게 없어. 오빠만 믿고 따라와. 느낌 왔어, 촉이 왔어. 뭐래도 될 거야. 야 완전 될깍이다. 확실히 느낌이 달라. 진짜 될깍이다. 멋지게 올라가. 야 완전 될깍이다. 될깍이다. 그 누가 뭐라던 될깍이다. 그 누가 뭐라던 될깍이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북콘서트에 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 누가 보여줍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박재인 저자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요, 정말 무조건 안 읽어보면 안 돼요.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팅! 될깍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떴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았고요. 네, 제가 아까도 예고를 드렸지만 저는 그런 쪽에 전혀 지식이 없고 전혀 뭔가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쪽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뚜렷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트로트 가수 이가고빠라는 사람 유명하게 만들겠다. 그럼 저의 전략은 뭐냐? 트로트 가수가 출연하는 모든 방송에 이 사람을 집어넣는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이 노래가 잘 알려질 수 있게 한다. 또 있고, 그리고 가고빠라는 브랜딩을 검색했을 때 데이터를 쌓아간다. 그리고 동료 트로트 가수들이 이 사람을 모를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전략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방송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 안에서 최대한 끌어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룬 성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년지기 오빠를 통해서 또 노래방 등록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금영 노래방과 태진 노래방에 실제로 이제 노래가 등록돼서 4월 26일이면 이제 모든 노래방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방송을 우리가 출연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방송 출연하면 방송명을 검색하면 가고빠가 나오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DJ 래피의 드라이브 뮤직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가고빠가 나올 거고, 또 어제 출연한 거 뭐 TVN 이가희의 러브레터 검색해도 제일 먼저 가고빠가 나올 거예요. 이런 건 전략인 거죠. 그 방송국 관계자 플러스 그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이제 가수들이 자기가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찾아보다가 저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은 뭔데? 모든 방송 가는 것마다 저 사람 이름이 뜨지? 궁금해할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인지시키는 게 또 그 퍼스널 브랜딩의 노하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분야야? 난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당연히 모르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몰랐지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갈 때 어떻게 알아가느냐? 뾰족하게. 정확한 타겟과 목표 시장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퍼스널 브랜딩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글귀 또 하나 해볼게요. 평판이 좋은 사람들은 살아남고 아닌 사람들은 점점 도태되어 간다.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평판이 좋은 사람을 쫓아 관계 맺어가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 된 것이다.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좋은 에너지가 모이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곳에는 크고 작은 투자가 이루어진다. 영향력은 사람을 통해 얻는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인맥 자산을 넓혀가는 방법은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건강한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는 곧 부이고 재산인 것을 잊지 말자. 네, 제가 책의 마지막 단락에 썼던 글입니다.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에 그럼 결론이 뭐야 라고 하면 저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저희 사람북닷컴의 회사 명에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사람과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명이 사람북닷컴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사람의 영향력과 영향력이 모여져서 계속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고 또 다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하려면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퍼스널 브랜딩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갖춰 나가시면서 또 그에 맞는 타겟에 맞는 여러분들의 고객의 사용 언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발견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면서 그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 카테고리의 영향력을 함께 확장해 나가는 최고의 조력자들과 여러분들 만나서 그 분야를 좀 이름 날리는 그런 카테고리의 강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이 1시간 행사다 보니까 벌써 3시 59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아, 진짜 빨리 가죠.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좀 묻고 싶은데 우리 윗공화국 먼저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제가 항상 공연하고 저기 들어가서 이제 듣다가 다시 공연하고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바로 옆에 들으면서 이렇게 참여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윗공화국은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오늘을 통해서 좀 목표의식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윗공하고 노래 들으면 아시겠지만 막 화려한 느낌보다는 약간 일상적이고 좀 뭐랄까 은은한 그런 노래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편안한 노래들이 많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뭐 지친 하루를 끝내거나 약간 이렇게 좀 위안을 힐링하고 싶을 받고 때. 힐링을 받고 위안을 받고 좀 힘이 될 수 있는, 어쨌든 기분 전환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럴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지은 씨 준비됐나요? 같이 불러야 돼요? 네네. 하나, 둘, 네, 셋, 셋. 넷.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될 거야. 진짜야. 괜찮아요. 네. 저희가 다 했어요. 좋습니다. 자, 이런 어떤 뭔가 여러분들이 목표한 게 있으면요, 그런 거를 반드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시면서 목표에 대해서 뚜렷하게 주변에 말씀을 하시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또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또 우리 각오빠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밖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경청을 하게 됐고, 일단 경청을 하다 보니 진짜 배울 점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진짜 솔직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저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됐고, 사실 저란 사람은 일단 저만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저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박재인 대표님께서 저를 이제 브랜딩 해주시면서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뭔가 활동을 했을 때 진짜 같이 어우러져서 했을 때 이런 파워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 분이셔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진짜 더욱더 크게 발전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신지 목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느낌은 다르지만 똑같이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는 가수는 되고 싶고요. 저는 이제 폭발적인 어떤 퍼포먼스나 파워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되게 힘이 되는, 뭔가 제 노래를 들음으로써 그냥 지쳤던 기분이 그냥 업되는, 뭐 조울증은 아닙니다. 네, 조울증은 안 되고요. 그냥 굉장히 텐션이 업이 될 수 있는 가수하면 제가 되고 싶고요. 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감성적인 발라드로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가수도 되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각오빠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럼 저희 그 소원이 또 이루어질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될 거야. 진짜야. 네. 좋아요. 마지막으로 저의 인사와 함께 이제 마무리하면서 클로징 공연으로 또 윗공화공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책의 마지막에 썼던 문구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겨루는 세상 말고 즐기는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남들처럼 말고 나답게 무조건 된다고 믿고 방법을 찾고 생각만 하지 않고 반드시 해보는 실행력으로 think and do 하면서
자신의 카테고리 안에서 영향력을 펼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한 시간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Q&A로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라떼빵조아님이 이제 질문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답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퍼스널 브랜딩에 정확한 목표가 없다면 일단 SNS 이름 쌓기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은 나라는 브랜드가 검색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어 가되 대신에 목표가 뚜렷하게 없다면 우선 내 브랜딩에 어떤 데이터 쌓기를 해나가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쌓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계속 설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되기 위한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 이게 되기 위한 인맥은 어떤 걸 쌓으면 좋을까? 이게 되기 위한 어떤 고객의 사용 원어는 무엇일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의 답을 계속 찾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다 보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목표도 찾을 것이고 그에 맞는 실행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라떼빵조아님한테는 제가 또 기프티콘 하나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그 연락을 좀 주세요. 댓글로 제가 그 들어오실 수 있는 카톡방 주소 하나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징 공연을 한번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윗공화공 우리 온앤오프 뮤직북콘에 저희 마스코트가 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좋은 곡들도 계속 만들어가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팀이니까 여러분들 공연 끝까지 잘 관람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다가 생각에 잠겨요. 살며시 다가가 볼까. 자꾸만 따스한 네 눈에 들고파서 괜히 또 너를 핥히고 난 널 안기도 전에 이미 알 것 같아서 혼자서 또 설레발만 치다가 문득 무심하던 너의 표정이 떠올라서 다시 밀어내고 닿을 듯해 뻗어도 닿지 않아. 그대 내게는 마치 별과 같아요. 하루도 빼지 말고 날 부러워줘요. 그럼 난 언제든 마음속 한가득 그대가 살아요. 어떻게 다가가 볼까. 한순간 따스한 네 품에 담기고파. 자꾸만 너를 살피고 난 흰 눈이 가득한 이 추운 겨울이 이렇게 포근해질 줄 몰랐죠. 마치 떨고 있던 내게 찾아온 이불처럼 날 안아주었죠. 닿을 듯해 뻗어도 닿지 않아. 그대 내게는 마치 별과 같아요. 하루도 빼지 말고 날 부러워줘요. 그럼 난 언제든 오늘 같은 날엔 더 생각나. 널 따라 내 하늘도 주황빛으로 물들어. 닿을 듯해 뻗어도 닿지 않아. 그대 내게는 마치 별과 같아요. 하루도 빼지 말고 날 부러워줘요. 그럼 난
곡은 바로 저희 윗공화공의 이번 제일 최신곡인 하얀별이라는 노래인데요. 멜론이나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검색과 많은 감상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이제 봄이니까 또 마지막으로 상큼하고 약간 달달한 노래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나비와 고양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면 숨어요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요 이 날씨도 그댈 위한 거예요 넌 나를 찾아요 그러면 그땐 어디든 있어요 내 손 위에 머물러 잠시 앉아 쉬어요 몰래 몰래 그대를 보아요 사랑스런 날개 그댄 어디서 온 건가요 말하지 못한 채 나 손을 뻗어요 보랏빛 날개 그대는 달아요 내 맘이 그런 것처럼 그대 맘이 그런 것처럼 yeah. 나를 보면 숨어요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요 이 날씨도 그댈 위한 거예요 난 나를 찾아요 그러면 그땐 어디든 있어요 내 손 위에 머물러 잠시 앉아 쉬어요 가만히 난 몰래 몰래 그대를 보아요 사랑스런 날개 그댄 어디서 온 건가요 말하지 못한 채 나 손을 뻗어요 보랏빛 날개 그대는 달아요 내 맘이 그런 것처럼 그대 맘이 그런 것처럼 yeah. 나를 보면 숨어요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요 이 날씨도 그댈 위한 거예요 넌 나를 찾아요 그러면 그땐 어디든 있어요 내 손 위에 머물러 잠시 앉아 쉬어요 설렘이 가득하죠 이 날씨도 그 기분까지도 넌 나를 찾아요 그러면 그땐 어디든 있어요 내 손 위에 머물러 잠시 앉아 쉬어요 내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아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공연까지 여러분들 같이 잘 보셨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모두 함께 저희 온앤오프 뮤직보콘 함께 하시는 분들과 생각대로 사는 여자라는 제가 이 책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의 북 OST로 만든 곡이거든요. 그 곡 들려드리면서 에너지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앤오프 뮤직보콘은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책주간으로 해서 그 동탄 이음도서관과 함께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셨던 이 채널 구독해주시고 저희 방송 계속 응원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저희 모든 멤버와 함께 생각대로 사는 여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1등이 뭐가 중요해 등수는 상관없어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널 기억하는 게
남들과 비교하지만 너만의 컨셉을 찾아 너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하나만 묻고 지워 너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 너의 색이 입혀진 세상이 진짜 너의 것 농다고만 하지 말고 무조건 예스라 대답해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될 거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제가 할게요. 랩한데요. 기대해 주세요. 운을 너무 믿지 마 그건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가 생각대로 살고 싶어 그럼 행동해 지금 당장 안 되는 이유 말고 잘 되는 방법을 찾아 놀라고만 하지 말고 무조건 바로 시작해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될 거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너는 너대로 그리고 나는 나대로 서로가 다를 뿐이야 각자 원한 바대로 양갈래로 열심히 달려 이러는 뱉은 말대로 청춘을 바쳐 푹 빠져 발걸음 맞춰 패턴을 바꿔 나만이 가장 점에 그 전몸을 맡겨 넘버원보단 올리원 넘버원보다 only1. 넘버원보단 올리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